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해지고 조금만 서 있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나는 이제 오래 못 걷는 몸이구나 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조금만 걸으면 다시 다리가 저려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하고 계셨어요. 협착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막혀있는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다시 열어주는 겁니다. 골반부터 엉덩이, 허벅지를 거쳐 종아리까지 혈류가 다시 흐르도록 만드는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3가지 동작만으로 걷는 다리를 되살리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나 방바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집중된 동작들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3단계 회복 루틴을 따라 하신다면 두 발로 원하는 곳을 돌아다니는 일상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 이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척추관 협착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착증을 허리뼈가 망가진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척추관이 좁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의 진짜 문제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신경은 단순히 통증 신호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혈관을 조절하는 역할도 함께 하거든요. 신경이 눌리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저리고 아픈 겁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협착증은 허리가 망가졌다기보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걷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걷기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걸을수록 허리가 더 굽어지게 되고 굽어진 자세는 척추관을 더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다리로 가는 혈류는 더 막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허리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만 하세요. 물론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굽히면 척추관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계속 굽히기만 하면 허리 주변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허리를 거의 못 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골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혈액순환을 열어주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로 몸을 풀어주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단계 회복 루틴은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관절 스트레칭으로 하체 긴장을 푸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긴장을 풀어서 혈류가 흐를 준비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이 부분이 뭉치면 골반과 무릎이 비틀어져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데 이걸 풀어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엉덩이 중심으로 하체 혈류를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다리 저림은 사실 다리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에서 혈류가 끊긴 결과거든요. 이 3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하나도 없고 모두 관절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고령이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각 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운동을 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앉아 계시거나 조금씩만 걸으시다 보니 고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굳으면 골반이 뒤로 말리고 그러면 허리도 더 굽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주세요. 요가 매트나 이불을 깔고 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등을 대고 천장을 보고 누우시면 됩니다. 양손은 몸 옆에 편하게 놓으시고 어깨와 목에 힘을 빼주세요. 처음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정상입니다. 억지로 허리를 바닥에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양손으로 무릎 뒤쪽이나 정강이를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쭉 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반대쪽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골반이 제대로 스트레칭 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당기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할 수 있어요.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때 호흡을 편하게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근육이 이완이 안 되니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시간이 지났으면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엉덩이 뒤쪽과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 이 좌골신경 경로를 따라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면 신경 압박이 조금 완화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이 첫 번째 단계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아프면 안 됩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만약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시고 범위를 줄이세요. 둘째, 반동을 주지 마세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튕기듯이 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호흡을 잊지 마세요. 스트레칭 할 때는 특히 호흡이 중요해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더 이완되니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하세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실 때는 몸이 아직 굳어 있을 수 있으니 더 천천히 시작하세요.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는 근육과 관절이 딱딱하니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추운 환경에서는 하지 마세요. 근육은 따뜻할 때 더 잘 늘어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시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고관절 스트레칭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십니다. 뭉쳐있던 하체가 풀리면서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 동작을 해주시면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벼우실 거예요.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하체 피로를 풀어주면 다리가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게 돼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이 없으실 때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단계를 못 하시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이 고관절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주셔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 긴장을 풀어서 혈류가 흐를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골반과 허리의 정렬을 바로잡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어지는데
양쪽 관절에 모두 영향을 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가 과도하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 부담이 가고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근육을 풀어주면 골반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고 허리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게다가 무릎 앞쪽 통증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양발은 바닥에 편하게 대고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쪽 손으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뼈에서 무릎 쪽으로 손가락을 쭉 내려가 보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대략 위에서 3분의 1 지점, 손바닥 2개 정도 내려간 곳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예요.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딱딱하게 뭉친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렀다가 천천히 좌우로 문질러 주세요. 마치 반죽을 주무르듯이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는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고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1, 2분 정도 해주세요. 총 3,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 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그리고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누르지 말고 그 주변을 골고루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골반 정렬이 바로 잡힙니다.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앞으로 기울었던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척추관 압박이 줄어듭니다. 둘째,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무릎을 당기게 되는데 풀어주면 무릎이 편안해지면서 걷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셋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뭉친 근육은 혈관을 압박하는데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면 그 부위로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부분이 뭉쳐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계속 마사지하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게 누른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앞쪽 위 3분의 1 지점을 엄지로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양쪽 다리 각각 1, 2분씩만 해주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허리와 무릎이 확실히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앉아 있으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거든요. 틈틈이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통증도 덜합니다. 또 걷기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워밍업 효과가 있어요. 근육을 미리 풀어놓으면 걸을 때 자세가 더 안정되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이 허벅지 마사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앉아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를 풀고 골반 정렬을 바로 잡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엉덩이 중심 하체 혈류 활성 동작입니다. 앞에 두 단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혈액이 다리로 흐르도록 만드는 단계예요. 다리 저림은 사실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엉덩이에서 혈류가 끊긴 결과예요.
척추에서 나온 신경은 엉덩이를 거쳐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갑니다.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엉덩이에서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높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밀어낸다는 감각으로 할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바닥에 엎드려 주세요. 요가 매트나 이불을 깔고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은 폭에서 이마 밑에 베개처럼 만들어 주세요. 편안하게 얼굴을 팔에 대고 계시면 됩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너무 좁거나 넓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편한 간격으로 벌리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한쪽 다리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90도까지 구부릴 필요 없고 45도 정도만 편하게 구부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리의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려 보세요. 다리를 높이 든다는 생각보다는 뒤꿈치를 천장을 향해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바로 그 느낌이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쪽으로 혈액이 모이는 거예요. 높이는 10cm에서 15cm 정도만 들어 올려도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높이 들 필요 없어요.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이 자세를 3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려오세요. 급하게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제어하면서 내려와야 근육에 자극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8회에서 10회씩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 안 됩니다.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는 중립을 유지한 채로 엉덩이 힘만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둘째, 반동을 주지 마세요. 튕기듯이 빠르게 움직이면 근육이 제대로 자극받지 않아요. 천천히 조절하면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잊지 마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넷째,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굴은 편하게 팔에 대고 목과 어깨는 완전히 힘을 빼야 합니다. 이 동작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작동하면 그 부위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혈관이 다시 열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로 혈액 공급이 재개되는 거죠. 실제로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걷기 전에 이 동작을 5분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허리와 무릎이 대신 일하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걸을 때 허리와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도 좋아지고 보행거리도 늘어나게 되죠. 이제 세 가지 동작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이 동작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실천하면 좋을지 통합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이 루틴을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밤새 누워있던 상태라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어요. 특히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때 침대나 바닥에서 바로 이 3단계 루틴을 해주시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누운 채로 1단계 고관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와 골반 회전 동작, 이렇게 3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굳어있던 하체가 풀리면서 혈액이 흐르기 시작해요. 몸이 깨어나는 준비 운동인 셈이죠. 그 다음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2단계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쪽 다리 각각 1, 2분씩 총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로 골반 정렬을 바로잡은 다음 바닥에 엎드려서 3단계 엉덩이 하체 혈류 활성 동작을 해주세요. 양쪽 다리 각각 8에서 10회씩 이것도 3, 4분 정도면 됩니다. 전부 합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 루틴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허리와 다리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추천 타이밍은 걷기 운동 전후입니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 루틴을 해주시면 워밍업 효과가 있어요. 하체가 풀리고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걸으면 훨씬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2단계 허벅지 마사지와 3단계 엉덩이 동작만 5분 정도라도 꼭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이 끝난 후에는 1단계 고관절 스트레칭을 다시 해주시면 쿨다운 효과가 있어요. 걷느라 긴장했던 하체를 풀어주고 다음 걷기를 준비하는 거죠. 만약 하루에 한 번만 할 시간이 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을 추천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느라 쌓인 허리와 다리의 피로를 이 루틴으로 풀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 날 아침 통증도 훨씬 줄어들어요.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특히 자기 전 이 루틴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3단계 루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서대로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풀고 골반을 정렬하고 혈류를 활성화하는 이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각 동작을 천천히 익히시는 게 좋아요. 2, 3일 정도 각 동작을 따로따로 연습하신 다음 그 다음부터 전체 루틴을 연결해서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10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고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운동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세요. 이 루틴의 모든 동작은 통증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동작을 하다가 허리나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추고 쉬셔야 해요. 시원한 느낌이나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든다면 범위를 줄이거나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협착증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편하고 어떤 분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운동의 목표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횟수를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천천히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면 근육이 다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운동할 때 힘을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을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도 더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하세요. 네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거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2주차부터 조금씩 다리가 가벼워지고 보행거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을 꼭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루틴은 협착증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첫째, 걷는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세요. 이 운동을 2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보행거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소변 조절이 안 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소변이나 대변을 참기 힘들거나 새는 증상은 신경 손상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니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셋째,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다면 병원에 가세요. 발목이나 발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된다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전혀 못 잔다면 병원에 가세요. 누워서 쉬어도 통증이 심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지 않다면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협착증을 넘어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3단계 회복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고관절 스트레칭으로 하체 긴장을 풉니다.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와 골반 회전 3분. 2단계,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해서 골반 정렬을 바로 잡습니다. 양쪽 다리 각각 1, 2분씩 총 3분. 3단계, 엉덩이 근육으로 하체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뒤꿈치 밀어 올리기, 양쪽 각각 8에서 10회, 3에서 4분.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루 10분씩만 투자하세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 없이 편안한 호흡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협착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과 긴장이 오래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하루에 한 번 숨 쉬듯 반복해 보세요. 하체가 풀리고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걷는 다리가 달라질 겁니다. 2주 후면 보행거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고 한 달 후면 다리 저림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걷는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걸음으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